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여드름은 유전적으로 이 피지가 모공 내에서 쉽게 정체되는 유전적인 체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피지가 모공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는 피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피부를 대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 원활한 피지의 배출을 돕는 피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 전문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드름 전문 관리를 통해서 이 근본적으로 모공 내에 축적되어 있는 과도한 각질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모공 내 각질이 매일 굉장히 빠르고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여드름 전문 관리, 즉 팩 관리를 통해서 이 축적되어 있는 각질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 흥분된 염증성 여드름의 진정을 돕고 모공 내 각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충분히 보호하고 진정을 돕는 전문 관리가 반드시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피부는 간단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클렌징 단계에서도 사실은 일종의 자극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기초 스킨케어로 보충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여드름 전문 관리 역시 무언가를 제거하는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진정과 공급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안정된 상태로 여드름을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안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는 단계에서 간혹 이 세안 후에 여드름이 터지거나 피부가 더 붉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그만큼 피부를 문지르고 닦아내고 또 두드리는 것과 같이 이 물리적인 마찰과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우리가 세안하는 과정에서는 이 진행 중인 여드름 부위가 더 붉게 흥분이 되거나 이 고름이 터져서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물리적인 자극 요소를 줄여서 여드름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지성 및 여드름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약산성 클렌저는 그만큼 탈지력, 즉 피지를 제거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 여드름의 원료가 되는 표피의 피지막을 충분히 제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여드름 피부는 적당한 탈지력을 가진 제품으로 피부 표면에 쌓여있는 피지막을 부드럽게 정리하되 이 물리적으로 여드름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 이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은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미온수가 좋은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이 진행 중인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피지, 즉 이 기름 성분을 잘 제거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피부가 뜨겁다 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적당히 기름은 제거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로요. 세 번째는 기초 스킨케어 단계입니다. 이 클렌징의 다음 단계인 기초 스킨케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공 피지를 줄이는 것과 그리고 극단적으로 단계를 너무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여드름이 심한 피부는 이것저것 화장품 사용하는 게 오히려 여드름을 더 악화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보습력이 좋은 크림 하나만 사용하거나 토너와 크림 또는 토너, 앰플, 크림 이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 기초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피부에 과도한 단계를 추가하는 건 지양하되 피부에 꼭 필요한 단계는 충실히 적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림은 주로 우리 피부의 보호막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보다는 피부 겉에 뚜껑을 덮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 크림을 하나만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 속으로 무언가 충분한 수분이나 피지 조절을 돕는 관리 등이 부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뚜껑만 덮어두게 되니 피부 속은 굉장히 건조하면서 반대로 겉은 지루해지는 이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꼭 필요한 단계를 우리가 단계별로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인공 피지의 역할을 하는 유분 함량이 높지 않은 가벼운 제형을 취하는 것이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에 있어서 이 유분이라는 건 피부의 피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 체질의 경우 외부에서 인공 피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게 되면 새로운 여드름 씨앗을 아무래도 더 많이 형성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쩌면 이 여드름 피부가 화장품이라는 것에 의해서 가장 악화되기가 쉬운 단계입니다. 여드름 피부를 악화시키는 성분들을 주로 많이 함유하기 때문인데요. 주로 메이크업 제품은 이 베이스를 이루는 그 성상을 WO, 즉 오일 베이스의 물 분자를 분산시킨 상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일을 베이스로 하니 여드름 피부는 모공 입구가 답답히 막힐 수 있고, 특히 메이크업의 커버력과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함유되는 성분들은 대부분 또 면포성 오일이 많거든요. 따라서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비록 이 여드름이 호전되는 과정 중에서 여드름이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못하더라도 이 모공이 충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여드름이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 여드름이 좋아져서 메이크업을 크게 하지 않아도 건강한 피부로 보일 수 있게요. 여드름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의 아주 효과적인 제품만 사용했을 때 좋아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과 발생 기전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팩 관리뿐만 아니라 클렌징 단계에서 적당히 피지막을 제거하고 여드름을 흥분시키지 않으며 기초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더불어서 인공 피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며 메이크업 제품은 비록 커버력이 낮더라도 모공이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고 면포성 오일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나 시술을 받더라도 클렌징 단계에서 이 여드름을 자꾸만 흥분시키게 되거나 기초 스킨케어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지거나 인공 피지를 자꾸만 공급해주거나 그리고 두터운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모공 입구가 온종일 폐쇄되어 있다면 여드름이 일시적으로만 호전되는 듯 하다가 재발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피부 질환이 아니라 우리 90% 이상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피부 환경 자체가 그러한 것이니 이 피부를 대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드름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이 피부의 체질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피부를 대하고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적인 요인을 온 혹은 오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맑음 그리고 빛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